21살 때였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가족이랑 사이가 되게 안 좋거든요. 그때는 본가에 살 시절이었고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연극만 그냥 근근히 하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늘 항상 아빠랑 사이가 늘 안 좋았어요. 늘 안 좋아서 항상 집을 나가고 싶어 했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못 나가죠. 그리고 가출해도 그냥 집 밖에서 개고생이고, 그리고 저는 또 시골에 살다 보니까 서울이면 그래도 나가가지고 뭐 사람들 사이에 껴있거나 아니면 친구 집 가거나 하면 되는데 여기는 나가면 바다밖에 없거든요. 바다에서 뭘 해요? 그냥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가출을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되게 폭력은 되게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상황에서 진짜 집 나가고 싶다, 집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다가 그 어디까지 말해서 제가 조금 버벅거릴 수 있어요. 왜냐면은 좀 조심스럽게 사적인 거를 다 말할 수 없어서 조금 각색을 해야 되는 거랑 그런 게 조금 있어서 조금 버벅거릴 수 있어요. 그리고 되게 오래전 기억이라서 기억을 좀 더듬더듬 해야 돼요. 하여튼 상황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음, 그러다가 그때는 페이스북을 항상 많이 할 때였어요. 이제 페이스북 보다가 아는 지인분께서 그 본인 회사에 일자리를 구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거 말하기 전에 그 말도 해야 돼. 제가 용돈을 안 받는데 안 받았었거든요. 근데 아빠가 엄마도 그렇고 알바를 못 하겠어요. 용돈도 안 주면서. 그래서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야. 돈이 없어. 그냥 집에 발목 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회사에 어디 취직을 해야겠다. 알바를 못 하게 하니까. 근데 또 회사를 또 못 다니겠다. 사무직이나 이런 거 못 하게 했는데 그냥 몰래 취직을 해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일자리 같은 거 있으면 봐야겠다 했는데 마침 페이스북에 그게 딱 올라온 거야. 그 아는 분이 구인을 한다고 사무직으로. 근데 제가 자세히 안 봤어요. 자세히 봤어야 되는데 그때 자세히 안 보고 일단 나는 빨리 나가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라고 연락을 했죠. 해가지고 했는데 근데 그 지인이 내 직결 지인이 아니라 지인의 지인이었어요. 회사 그거 구인을 하는 분이 지인의 지인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럼 이날 날짜를 잡았고 이날에 와서 면접을 보고 뭐 회사를 들어오던지 하자고 날짜를 잡았죠. 잡았고 했는데 제가 경상도에 살았어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근데 거기가 서울이었거든요, 지역이. 근데 내가 경상도에 살아서 내 집을 제가 못 구해서 근데 내가 방이 없어서 그 회사를 그냥 못 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까지도. 근데 회사에 숙소가 있다는 거야. 숙소에서 지내면 된다. 그래서 숙소 제공된다 해가지고 그러냐? 그러면 나야 뭐 땡큐지. 해서 나는 근데 어쨌든 빨리 아빠의 그 폭력을 견디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빨리 나가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짐을 다 싸고 엄마 아빠한테 나 취직했다고 그냥 통보를 하고 짐을 다 싸가지고 캐리어 엄청 큰 거 되게 무겁게 해가지고 올라가서 봤어요. 그 장소에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지인의 지인이라는 그 사람이랑 회사 사람 한 명 해가지고 총 두 명이 왔는데 처음에 카페에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왔는데 카페에서 메뉴를 주문했는데 저는 회사 사람들이니까 뭐 커피를 제 것까지 사주던지 아니면 각자 더치페이를 하던지 할 줄 알았거든요. 법카를 쓸 줄 알았는데 제가 계산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때부터 뭔가 좀 이상한 거야. 그래서 뭐지? 근데 커피 정도는 근데 사줄 수 있으니까 한 잔 정도는. 그래서 세 명 거를 제가 일단 결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커피 마시면서 나는 이제 오늘 숙소 들어가고 자고 내일부터 출근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회사 얘기를 딱히 안 하는 거예요. 딱히 안 하고 막 주량이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사적인 얘기를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내가 화장실 가고 싶다고 잠깐 다녀온다 뭐 이런 거 할 때마다 자꾸 같이 가자 이러는 거야. 근데 그날 처음 봤잖아. 처음 봤는데 화장실에 같이 가자고 하는 게 나는 좀 불편했거든요. 뭔가 그때부터 좀 불편했는데 뭐 본인도 화장실 가고 싶으면은 근데 그때 화장실이 좀 멀긴 했어요. 좀 멀어가지고 좀
같이 갔다 오는 게 효율이 좋긴 해가지고 그냥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같이 다니고 막 그랬다. 그러고 나서 하도 회사 얘기가 안 나오니까 내가 먼저 꺼냈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러면 오늘은 언제 숙소에 들어가고 내일 몇 시에 출근하냐 이렇게 물어봤지. 지인의 지인을 그냥 지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회사 사람은 그냥 회사 사람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 회사 사람이 갑자기 응? 띠용 이런 표정으로 무슨 소리 하는 거죠?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근데 내가 이 지인분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기로 저랑 얘기를 했는데요? 라고 말을 했어. 그냥 그간 있었던 일들을. 그랬더니 약간 회사 사람이 난감해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없었는데? 왜 이거를 너 혼자 정해? 막 이런 식으로 두 분이 소통이 좀 안 됐나 봐. 내가 회사에 들어온다는 그때 처음 들었다는 거야. 근데 무슨 소리야 이게. 그래서 무슨 소리지? 하고 자기가 잠깐 자리 비우고 통화를 좀 하고 오겠대. 근데 그러라고 했죠. 그래서 그것도 너무 이상하잖아. 근데 뭐 어떻게 일단 기다렸죠. 통화하고 오고 나서. 통화를 하고 오더니 그냥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면 오늘 숙소 가서 같이 자고 내일 같이 출근을 하자 하는 거야. 이게 너무 불편했어. 너무 이상했어. 근데 어떻게 나는 일단 갈 곳이 없는데 그래서 그날 같이 숙소를 갔죠. 숙소를 가고 그러고 다 같이 내가 왔으니까 환영회처럼 근데 막 술을 거하게 먹지는 거의 한 잔 정도만 먹고 그러고 이제 치우고 자는데 일단 숙소에 투룸이었나? 투룸이었나 그랬는데 7명이 있는 거야. 나 포함해서 7명은 거기서 잠을 자야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뻑딱뻑딱하고 아 진짜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쓰리룸이었다. 쓰리룸이었는데 7명이 자야 돼요. 그래서 양쪽 방에 2명, 2명씩 자고, 그리고 한쪽에 3명이 자야 되는데, 거기 그 3명에 내가 포함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잠들고 다 이불 깔고 하는데, 일단은 너무 불편한 게 나를 가운데다 두고 양쪽에다가 이렇게 사람을 같이 해서 잘라 하고, 핸드폰 자기 전에 보통 누워서 많이 보잖아요. 핸드폰 못 보게, 핸드폰 이제 불편한 사람 있으니까 밖에다 두고 자라. 이렇게 하고, 그리고 되게 이상했던 게, 그때부터 이제 화장실 갈 때는 이럴 때 핸드폰은 이제 두고 가라고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내가 핸드폰이 이제 친구들 연락 오면 연락 보려고 하면 갑자기 쓱 불쑥 와가지고 핸드폰 보면서 뭐 하세요? 무슨 연락하세요? 이렇게 계속 보는 거야. 그때부터 뭔가 되게 감시받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어떡하지? 그러고 어떡하지 이러고 일단은 잠 하루는 자고 내일 상황을 좀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잠을 잤어요. 잠을 잤는데 양쪽에 이렇게 나를 이렇게 보는데 너무 불편한 거야. 그래서 이불을 여기까지 썼어요. 여기까지 쓰고 그러고 있는데 막 이불 속에 근데 막 눈물이 갑자기 뚫어 나는 거야. 지금 갑자기 눈물 날 것 같아. 근데 자꾸 눈물이 이렇게 쭉 나는 거야. 소리도 못 내겠고 막 너무 내 신세가 초라해서 화를 다시 돌릴게요. 그래서 일단 잠을 잤어요. 잠을 자고 다음날 출근을 6시에 일어나가지고 했죠. 근데 짐을 제가 캐리어 큰 거 들고 왔다 했잖아요. 그 캐리어를 일단 두고 출근을 했어요. 역삼역이었거든요. 역삼역에 가가지고 했는데 그냥 회사처럼 생겼어요.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생긴 데 갔는데 그때 이제 교육을 시작을 해가지고 회사에 처음 왔으니까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교육을 하는데 와 교육을 봤는데 너무 다단계인 거예요. 그냥 그 수입 구조라든지 막 그런 설명들 그냥 흔히 아는 그런 다단계 교육들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거 무조건 벗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일단 화장실 가서 친구한테 연락을 하든지 어떻게 신고를 하든지 해야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화장실 갈 때도 아까 말했죠. 핸드폰 계속 두고 가게끔 하고 그리고 화장실 갈 때도 그냥 앞에서 지키고 있고 되게 감시가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떡하지? 그때부터 좀 멘붕이었어. 진짜 어떻게 빠져나갈까 했는데 처음에 경찰에 신고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못했어. 왜냐면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부모님이랑 사이가 안 좋다 했잖아요. 그래서 신고를 하면은 원래 안 좋았던 상황이 그 경찰에 신고까지 하면 더 안 좋아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고를 못했어요. 화장실 핸드폰 두고 가라고 했는데 제가 핸드폰을 그냥 쓱 집어서 저 화장실 갔다 올게요 하고 엄청 잽싸게 핸드폰 들고 화장실에 그냥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냥
못하게 했는데 그냥 엄청 그냥 빨리 행동을 했어. 해서 들어가서 친구한테 연락을 했는데 아무도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없었어. 나를 외면을 했다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 친구가 아예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탈출했냐면 진짜 너무 족같은 소리지만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 페이스북 들어가면은 청소년들 가출하면은 막 재워주고 막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찾았어요. 나는 청소년 아니었지만 성인이었지만 어쨌든 20대 초반이었긴 했지만 갈 곳 없는 헬퍼라고 하죠. 그런 게 찾아가지고 상황을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좀 데리러 와달라 하고 헬퍼가 나를 데리러 왔죠. 가까이 있던 헬퍼였는데 회사에서 어떻게 했냐면 일단 다시 화장실이었다고 했잖아. 화장실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핸드폰 들고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라고 하는 걸 아, 네 이러고 나서 근데 내가 표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잠깐 바람 쐬러 갈까요? 라고 하는 거야. 한 분이 여자분이셨는데 그분이 같이 바람 쐬고 그냥 커피 한 잔 할까요? 그래서 좀 내가 표정이 안 좋으니까 좀 나를 다스려야겠다. 마음을 좀 어떻게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 그래서 가까운데 카페 가가지고 그냥 뭐 커피 한 잔도 하고 잠깐 뭐 얘기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헬퍼한테 내가 연락 졸라 했어. 핸드폰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냥 무시하고 1대1이었잖아. 그때는 나랑 그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그 카페에. 그래서 그 사람 그냥 무시하고 그냥 연락 엄청 하고 그래서 결국 헬퍼 왔는데 숙소 위치를 내가 그때 이동 경로가 집에서부터 해가지고 서울 고속터미널 갔다가 고속터미널에서 숙소 가고 숙소에서 회사 갔다가 다시 회사 숙소로 넘어온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길을 제가 다 외워놨어요. 제가 길은 진짜 밝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제가 길을 정말 다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행길이었지만 그 길을 다 외워가지고 헬퍼랑 같이 숙소를 갔는데 와 어디서 나타난 건지 모르겠는데 남자들이 옆에 양갈래길로 쫙 이렇게 서 있는 거야. 너무 무서운 거야. 그러고 숙소 건물 비번을 몰라요. 저한테 안 알려줬어요. 비번을 치고 들어가서 짐을 들고 나와야 되는데 그 비번을 모르잖아. 맞춰야 되잖아. 어떡해요. 띵동 한다고 문 열어줄 것도 아닌데. 근데 제가 그날 숙소를 처음 가는 게 아니고 전날 제가 가서 묵었잖아요. 숙소를 한 번. 아, 묵었을 때 비번을 들어갈 때 내가 아니고 그 사람이 이렇게 칠 거 아니야. 여기 도어락에 있으면 이렇게 치잖아요. 그때 제가 못 보게 옆에서 다 가리고 있어서 안 보겠다는 제스처를 고개를 그냥 푹 숙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곁눈질로 어떻게 봤냐면 그 사람 팔꿈치를 봤어, 제가. 그래서 팔꿈치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제가 그때 이렇게 뭔가 이상해서 이렇게 외우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전날 그렇게 그 팔꿈치의 위치를 기억을 하고 이제 헬퍼 와서 숙소 들어갈 때 그 팔꿈치 모양 그대로 비번을 쳤는데 된 거예요, 그게. 진짜 비번이 그게 맞았어.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이제 숙소 문을 또 따야 되는데 안에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도 다 포기했어. 포기하고 그냥 문을 열어주더라고. 그래서 저는 짐을 챙겨가지고 나와서 다시 돌릴게요. 다시 뒤에 좀 슬퍼가지고. 그렇게 탈출을 하고 헬퍼네로 갔어요. 그리고 진짜 역시나 대가성 섹스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해주고 진짜 정말 흑역사지만 그렇게 해주고 다음날 그 헬퍼는 출근을 해야 돼가지고 그 사람 출근하고 그리고 그 당시 좀 나한테 안정감을 주게끔 나한테 신뢰를 좀 얻을 수 있게끔 좀 잘 맞춰줬어요. 비위 맞추듯이 해주고 그러고 헬퍼 출근하고 이제 혼자 있는 거를 내가 집에 이렇게 혼자 있는 거를 딱히 경계하지 않더라고요. 그러고 나는 내 짐 다 챙겨서 다시 본가에 내려왔어요. 본가에 내려와가지고 근데 엄마 아빠한테 돌아와서 다단계란 소리는 못하고 제가 그때 연극 계속판 이렇게 돌았다고 했잖아요. 연극판 중에 하나에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 지인한테 사기를 당해서
돌아왔다. 그냥 그렇게 하고, 그러고 그토록 싫던 집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죠. 1박 2일 동안 일어난 일이고, 그 일 있기 전에 한 2주 전인가 1주 전인가 그때 제가 장애인이 된 거는 중학생이지만 그 신청을 한 게 21살 때였어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장애인 등록을 했었는데 그거를 발급을 받고 이 일을 겪고 나서 다시 집에 돌아온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그 면사무소 직원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그분들이 그 장애인 일자리 구해야 된다고 혹시 내가 해줄 수 있냐고 1년만 해달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취직을 거기로 했어요. 1년 동안 다니면서 저는 요가 강사 자격증을 따고 요가 강사가 되고 지금은 필라테스 강사로 전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어요. 근데 진짜 손이 막 떨리거든요. 손이 너무 떨리는데 너무 무서운 경험이었어요. 조금 생략한 게 좀 있긴 한데 진짜 너무 무섭음.